라디오 책방. 가치 있게 같이 책 읽는 시간.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남대학교 글로벌 IT 경영학과의 강신철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두 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고 싶은데 요즘 잘 지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도 잘 못 만나고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니까 집안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글로벌 IT 경영학과의 교수로 계시는데 네. 이 고급 정보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니만큼 올 한 해 코로나 상황에서 좀 더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았을까도 싶은데요. 네, 그 소위 언택 비즈니스나 랜선 행사처럼 인터넷과 정보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어서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 전략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남대 글로벌 IT 경영학과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마케팅 과정을 내년부터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올해는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난 학기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시스템인 그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실 수업보다도 그 학생들의 집중도가 높아졌고 그만큼 학생들의 그 학습 성과는 향상되는 장점은 있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게 그게 큰 문제입니다. 네, 참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 속에 지도해 주셨던 교수님 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어떤 책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황선미 작가가 쓴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됐었죠. 예. 배우 박철민 씨의 그 익살스러웠던 목소리 연기도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마당을 나온 암탉 줄거리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어느 날 그 잎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암탉이 양계장을 탈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갑갑한 그 닭장 속에 갇혀서 끊임없이 알만 낳아야 하는 생활은 이제 그만두고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보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요. 병아리 대신 아기 오리를 지극한 사랑으로 키운 뒤 이제 놓아 보내주고 자신의 목숨을 족제비에게 내어주기까지의 삶과 죽음,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소망과 자유 그리고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아름답게 그린 장편 동화입니다. 예, 뭔가 자기만의 철학이 분명한 암탉의 이야기 같은데 네. 제목을 보면요, 뭔가 일단 제목에서부터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암탉이 아니라 마당이거든요. 마당을 예. 나온. 마당하면 뭔가 안전하고 또 편안한 장소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 장소를 나온다는 점에서 좀 이 누리고 있던 편안함, 그런 삶을 포기하고 그런 이상을 추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데요. 예, 맞습니다. 또 주인공이 수탉이 아닌 암탉이라는 데에 모성애를 다루는 이야기라는 힌트도 들어있고요. 소설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낸 제목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잎삭이는 매우 생각이 깊고 신중하게 행동할 뿐만 아니라 모성애도 강하고 희생정신도 강한 인간이 본받을 만한 훌륭한 캐릭터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잎사귀가 사실 양계장 탈출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 양계장이 그렇게 허술한 곳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탈출을 했죠? 그렇죠. 잎삭이는 이제 양계장 탈출하려고 몇 날 며칠을 굶어가지고 일부러 그 폐계 흉내를 내다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죽은 닭들과 함께 뒷산 웅덩이에 버려지고 드디어 이제 자유를 얻게 되죠.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애꾸는 족제비한테 이제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는데 다행히 청둥오리 나그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탈출을 위해서 이 목숨을 건 상황. 근데 보통 이야기에는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당이 이렇게 꼭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애꾸는 그 족제비가 바로 그 악당 역할인 거죠? 예. 잎삭이는 구해준 청둥오리 부부가 오히려 이제 애꾼한테 잡아먹히고 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알을 주인공 잎삭이가 품어서 아기 오리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잎삭이는 아기 오리에게 이제 초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지극정성으로 키우는데요. 하지만 초록이에게도 이제 사춘기가 찾아오고 엄마가 닭인데 너는 왜 오리냐 이렇게 다른 오리들이 놀림을 주고 그러니까 잠시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갈등들을 잘 이겨내고 목숨을 바쳐서 자기를 지켜주는 엄마를 다시 받아들이고
나중에는 훌륭하게 성장을 해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파수꾼으로 이제 뽑히는 영광을 안게 됩니다. 요즘 정말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다문화 가정도 많고요. 네.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춘기를 무사히 이겨냈던 초록이 마침내 멋진 청년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대로 그냥 쭉 해피 엔딩인가요? 그러면 재미가 없겠죠?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악당 애꾸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애꾸눈으로부터 초록이를 구하기 위해서 엄마 잎사귀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게 되고요. 결국 애꾸눈 아기 새끼들의 먹잇감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말이 너무 슬픈 새드 엔딩이네요. 자기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당의 자식에게 먹잇감으로 내준다. 보통 근데 이 10대를 타겟으로 한 하이틴 소설들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이렇게 주인공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양계장에서의 삶은 갑갑하긴 했어도 안전하고 평화로웠죠.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당을 나온 이후에는 비록 자유는 찾았지만 삶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깃털도 빠지고 볼품없이 삐쩍 마르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삶과 또 사랑하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족제비에 맞서 싸우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잎사귀가 그런 삶 자체를 자연의 순리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숭고한 자세를 아마도 작가가 그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뭔가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구석도 있고요. 과연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구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예, 꿈이란 내가 이뤄내는 기적이라는 내용을 담은 문장인데요. 남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가 나빠서 날마다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깡말라서 더 길쭉해 보였던 그 아이의 꿈은 군인이 되는 거였어요. 군인이 못 되면 경찰이나 형사가 되고 싶었고요. 오래 걷지도 못하는 말랑깽이가 어울리지도 않는 소망을 간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강한 사람이 부러웠던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동경하게 된 것이죠. 꿈은 그렇게 시작돼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람을 가슴에 간직하는 것.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하는 신비로운 힘. 그게 바로 꿈이랍니다. 닭장에 갇힌 암탉 잎삭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꿈을 꾸었죠. 그래서 고통을 겪고 들판에서 족제비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그러나 비참하지 않은 죽음이었습니다. 꿈을 간직하고 살아서 아름다워질 수 있었고 당당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아니라 내가 이루어내는 기적.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은 아름답고 자유로워 보인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 좋은 글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느낍니다. 그러고 보면 교수님은 어렸을 적에 어떤 꿈을 꾸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다리 수술을 해서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공상과학 만화를 즐겨 읽었는데 강 박사가 그 공상과학 만화의 주인공이 항상 강 박사가 많이 나와요. 강철 로봇을 만들어주면 그 안에 주인공이 로봇을 운전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 내용이었는데 저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나도 만화 속 강 박사처럼 전자공학 박사가 돼서 로봇을 만들어서 타주고 다니면서 이제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한번 적을 물리치고 싶다.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이 전자공학 박사, 근데 현재는 이 경영정보학과 교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 진로가 좀 바뀌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어린 마음에 전자공학 박사가 되겠다고 공업고등학교 전자공학과를 들어갔는데 공고 졸업한 선배들을 보니까 전자공학 박사가 되기는커녕 라디오나 전축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경영대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로를 바꿔서 경영자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대학은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또 제 성격이 남의 밑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그 명령이나 간섭받지 않고 소신껏 자기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직업이 교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수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 황선미 작가 말처럼 꿈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메꿔줄 수 있는 지위나 직업, 재산 이런 거를 갖고 싶은 욕망에서 시작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약간 이 방향이 살짝 달라지긴 했지만 이 소신껏 살아오신 게 느껴지고요. 지금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이 사회적으로도 활발한 또 다른 활동도 이어가시고 계시잖아요. 자, 오늘 마당을 나온 암탉 읽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마당을 나온 암탉에는 주인공 잎사귀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소망을 굳게 간직하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독특하고 개성 있는 등장인물들의 그 다양한 삶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게 만드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라디오 책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빌리 에일리시의 Everything I Wanted 이어집니다.